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진 성품에 글 읽기를 좋아해 그의 집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길 날이 없었죠. 양반은 새벽 첫 딸기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 책을 읽었지요. 하지만 온종일 글만 읽고 있으니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지요. 부인, 오늘 새로 부임한 군수가 인사를 온다는구려. 다과라도 준비해야 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부인은 그 말에 숨이 덕하고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온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글만 읽는 남편이었지만 고을에서는 학식이 높은 선비로 소문이 자자해 새로 군수가 부임해 올 때마다 양반에게 인사를 오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졌었지요. 하지만 부인이 부엌에가 쌀독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봐도 쌀 한 톨 나오질 않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도 때우기 힘든 상황인데 다과를 준비하라니 이렇게 난감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또 어딜 가서 양식을 구해온단 말인가? 강원도 정선은 높고 험한 산으로 둘렀어요. 논밭도 얼마 되지 않아 고을 백성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매번 관아에서 환곡을 꿔다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렇게 꿔온 환곡도 이제는 수백 섬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양반이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있으니 이보다 더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엌에서 양반의 아내가 한탄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더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누구 없어? 그 소리에 양반의 아내가 부엌문을 열고 나가보니 신임 군수의 행차가 벌써 당도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반도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을 열고 나와 군수를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이리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점잖고 예의 바른 태도에는 기품이 넘쳐 흘렀지만 입은 옷은 남노하고 찌그러진 단건, 떼국물이 흐를 것 같은 얼굴로 손님을 맞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군수와 양반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대의 학식이 높고 인품도 뛰어나 온 고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하니 어찌하니 찾아뵙고 인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야 나라의 녹을 먹고 또 언젠가는 소임을 다하면 돌아갈 사람 아니겠소. 마땅히 찾아올 곳을 찾아왔을 뿐이니 내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오. 과찬이십니다. 허구한 날 방구석에 앉아 글만 읽고 있으려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 요즘 한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한양에 사는 양반 중에는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양반 신분을 파는 사람이 많소이다. 어디 시골에서나 들릴 법한 일이 한양에서도 벌어지니 이제는 정말 누가 진짜 양반인지 가짜 양반인지 가리기도 힘들 지경이오. 아니 어찌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야 족보를 사고 팔면 끝나는 일 아니겠소.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어찌 그깟 돈 몇 푼에 조상과 자존심을 팔아먹는단 말이오? 그렇지요. 참으로 말세요, 말세. 양반과 군수는 방 안에 마주 앉아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양반의 아내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부임해오는 사또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인사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집구석에는 쌀 한 톨 없어. 오늘 굶어 죽을지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군수가 돌아가자 아내는 양반에게가 말했지요. 서방님,
쌀독에 쌀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어찌한답니까? 아내의 볼멘 소리에도 양반은 그저 태평하게 대꾸했지요. 관아에서 환곡을 꾸우면 되지 않소? 여태 관아에서 꺼다 먹은 환국도 수백 섬입니다. 갚지도 못하면서 자꾸 빚만 내라 하십니까? 거참, 그렇다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조금 전 다녀간 군수도 필요하면 환곡을 빌려다 먹고 차차 갚으라고 말하지 않소? 아내는 양반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정말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의 가을, 양반은 관아에서 환곡을 빌려 겨울을 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갚지도 않으면서 관아에서 환곡을 빌려 생활하니 어느새 갚아야 할 환곡이 천석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고 갚지를 않는단 말이냐? 강원도 관찰사가 고을을 다니며 관청의 출납을 검열하다 정선군 관아의 환곡 장부를 보고 매우 노하여 소리쳤지요. 관찰사의 호통에 옆에 서 있던 정선군수의 머릿속은 하얗기만 하였고 오로지 가난한 양반의 얼굴만 떠올랐지만 뭐라 변명을 댈 거리가 없어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장 전석을 갚지 못하면 이놈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정선군수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졸들을 양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양반은 오라에 묶여 관아로 끌려왔고 관찰사는 친히 양반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양반이라는 자가 관아에서 군량으로 쓸 양식을 빌려다 갚지를 않는 것이냐?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20여 년을 빌려가고는 단 한 번도 갚은 기록이 없으니 이게 어찌 임금에 충성하고 예의와 염치를 알아야 할 학자의 처사란 말이더냐? 관찰사 나으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런 방자한 놈을 보겠나? 어찌 나라의 창고를 마구 써댄 놈이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한낱 목숨과 바꾸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양반은 형틀에 묶인 채 심한 매질을 당하다 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정선군수가 옥사로 와 양반과 마주하였습니다. 관찰사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천석이나 되는 나라의 곡식을 축낸 자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셨다오. 윗분의 명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시오. 다 나의 불찰입니다. 군수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며칠만 고생하시오. 내 관찰사께서 돌아가시는 대로 옥에서 나오실 수 있게 하겠소. 며칠 뒤 양반은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맞은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어찌 쌀 천석을 갚아야 할지 막막하여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천석을 무슨 수로 갚는다는 말인가? 양반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그동안 구워 먹은 곡식을 토해낼 수도 없고 옆에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아내도 한숨을 내뱉고 중얼거리다 분이 치밀어 오르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양반이랍시고 평생 공자왈 맹자왈 글만 읽더니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평생 죽어라. 글 공부한 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을 길이 없으니 서방님은 이제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할 신세가 되었구려. 그렇게 아내가 소리쳐도 양반은 그저 고개만 쳐박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아내가 더욱 소리쳤습니다. 양반 하더니 참 꼴 줬어. 당신이야 옥에 가면 그만이지만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아내는 그렇게 밤새도록 신세 한탄을 하였고 양반은 도무지 방법이 없어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곧 온 고을에 퍼졌지 않겠습니까? 글쎄, 글만 읽는다는 그 양반 말이야.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곡식을 갚지 못해 옥에 갇혔었다는 말 들었나? 그럼 들었고 말고 양반이니 우리네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으니 그걸 무슨 수로 갚아? 그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지나가던 부자의 아내가 듣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서는 부자에게 전했지요. 영감, 영감. 우리 고을에 그 이름난 양반 있잖아요. 왜 그 죽어라? 글만 읽는다는 가난한 양반 말이에요. 그 양반이 관아에서 구워다 먹은 쌀을 못 갚아 옥살이를 했다 해요. 그래? 그럼 그 빚이 얼마라 하는가? 아이고, 천석을 이달까지 갚아야 한다네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옥살이를 하다 죽을 것이에요. 부자의 아내가 신이 난 듯 호들갑을 떨며 말을 쏟아내자 부자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그 양반 지금 감옥에 있어? 아니에요. 사또가 불쌍히 여겨 풀어줘서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다 해요. 그런데 강원도 관찰사가 노발대발하여 이달 안으로 빚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인가 봐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라니요? 양반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 양반의 양반 신분을 사서 우리도 양반이 됩시다. 양반이 되자는 말에 부자 아내의 입이 귀에 걸렸지요. 정말이요? 좋아요. 당장 그렇게 합시다. 부자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일렀습니다.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으스대는데 우리는 아무리 부자여도 천한 대접을 받고 있다. 양반만 보면 괜스레 기가 죽어 굽실거리고 혹시라도 불려가면 엉금엉금 기듯이 가서 섬돌 아래 코를 박고 절을 해야 하지 않더냐. 내 얼마 전에 장에 갔다가 요즘 가난한 양반들이 양반 신분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고을에 사는 가난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 감옥살이를 하게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 양반의 양반 신분을 내가 사면 어떻겠느냐? 양반 신분을 사면 우리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양반이 되면 그동안 우리를 깔봤던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굽실대겠죠. 나도 안방마님 소리를 들으며 아래 것들을 부리고 싶어요. 당장 가서 양반 신분을 사겠다고 하세요. 부자의 아내는 물론 아들과 딸들 모두 부자의 생각에 대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양반 신분을 사기로 하고 집을 나섰죠. 그래, 나도 앞으로는 팔자걸음 걸으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야. 부자는 벌써 양반이 된 양 뒷짐을 진 채 팔자걸음으로 양반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시오? 안에 누구 안 계시오? 누군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울다 지친 양반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고을의 부자가 집마당에 서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저,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그러는가? 제가 천석 빚을 대신 갚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반은 후닥닥 문지방을 넘어 돛돌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내 빚 천석을 자네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는가? 부자는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꺼내기 시작했지요.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천석 빚을 갚아드릴 테니 대신 양반 신분을 제게 주십시오. 감히 양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보며 말하던 부자가 힐끔 양반의 눈치를 살피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던 양반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대대로 양반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을 팔라고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당장 천석을 관아에 갚지 못하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곤장을 맞다 죽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양반의 입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부자는 힐끗힐끗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양반집 마당에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반은 무언가 결심을 했는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그리하세 내 집안의 족보를 자네에게 넘길 테니 관아에 쌀 천석을 대신 갚아주게. 고맙습니다. 당장 관하로 가서 빚을 갚겠습니다. 부자는 연거푸 절을 하며 양반의 집을 나와서는 소달구지와 말이 끄는 수레에 쌀가마니를 산더미처럼 싣고 득달같이 관하로 가서는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지요. 군수는 양반이 환곡 전석을 모두 갚았다는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체 그 가난한 양반이 어떻게 쌀 천석을 갚았다는 말인가? 어찌 된 일인지 가봐야겠다. 군수는 한달음에 양반의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막상 정선 군수가 양반의 집으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배잠방이를 입은 채로 길바닥에 엎드려 감히 올려다보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군수는 깜짝 놀라 양반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어찌 이다지도 스스로를 욕되게 하시는지요? 양반은 더욱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쇠내가 감히 일부러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쇠내는 벌써 스스로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으니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쇠내가 어찌 다시금 뻔뻔스럽게 옛날처럼 양반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높이겠습니까? 부자는 정말 군자답고 참 양반답구려. 부유하면서 아끼지 않으니 정의롭고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니 어질도다. 낮은 신분을 싫어하고 높은 자리를 그리워하니 슬기롭도다. 이야말로 참된 양반이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송이 일어날 꼬투리가 될 것 같으니 내가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운 뒤에 양반을 사고 판 증서를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군수인 나 자신이 마땅히 서명해야지. 서둘러 관하로 돌아온 군수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을의 모든 양반네와 농부들, 장인밭이 그리고 장사꾼들을 관하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양반 신분을 판 가난한 양반과 양반 신분을 산 그 부자도 부르도록 해라. 다음 날 관아의 뜰은 정선 고을 백성들로 북적거렸죠. 군수는 부자를 좌수와 별감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동원의 마당에 서게 하고는 증서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서 시작해라. 걸륭 10년 9월 며칠에 아래와 같이 문건을 밝힌다. 양반을 팔아서 관가에 곡식을 갚은 일이 생겼는데 그 곡식은 1000섬이나 된다. 이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다.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보라 하며 착한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의 계급은 서쪽에 버려 있고 문관의 차례는 동쪽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을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이 여러 가지 양반 가운데서 그대 마음대로 골라잡되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야비한 일들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오경이 되면 언제나 일어나서 성냥을 그어 등불을 켜고 정신을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며 두 발굽을 한 데다가 모아 볼기를 괴고 앉아서 동네바기처럼 어려운 글을 얼음 위에 박 밀듯이 외워야 한다.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아래 윗니를 맞부딪혀 똑똑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튕긴다. 가는 기침이 나면 가래침을 씹어넘기고 털 감투를 쓸 때에는 소매자락으로 털어서 티끌 물결을 일으킨다. 세수할 때에는 주먹의 때를 비비지 말 것이며 양치질할 때에는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긴 목소리로 아무개야 계집종을 부르고 느리게 걸으면서 시내의 뒤축을 끌어야 한다. 고문진보나 당시품이 같은 책들을 깨알처럼 가늘게 베껴 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지니지 말 것이며 쌀값을
웃지도 말아야 한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상투 꼴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하면서 국물부터 먼저 마셔버리지 말며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내리면서 밥상을 찧어 소리 내지 말며 생파를 씹지 말아야 한다. 막걸리를 마신 뒤에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를 태울 때에도 볼이 오목 파이도록 빨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분하더라도 아내를 치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차지 말아야 한다. 맨주먹으로 아녀자들을 때리지 말며 종들이 잘못하더라도 족쳐 죽이지 말아야 한다. 말이나 소를 꾸짖으면서 팔아먹은 주인을 들추지 말아야 한다.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불러오지 말고 제사하면서 종을 불러다 제 드리지 말아야 한다. 화롯가에 손을 쬐지 말며 말할 때에 침이 튀지 말아야 한다. 소백정 노릇을 하지 말며 돈치기 놀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부자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양반은 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와서 송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성주 정선 군수 화합 좌수 별감 증서 증서를 다 쓰고 도장을 찍는데 부자가 한참 동안이나 멍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요. 나는 양반은 신선과 같다고 들었는데 맨날 글이나 읽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은 것이오.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 억울하게 곡식만 가져다 바친 것이지요. 아무쪼록 좀 더 이롭게 고쳐주시오. 거참 좋다. 내 다시 증서를 만들겠다. 부자의 볼멘 소리에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다시 만들었지요.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때에 그 갈래를 넷으로 나누셨다. 이 네 갈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가 선비이고 이 선비를 양반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서 양반보다 더 큰 이무는 없다.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는다. 옛글이나 역사를 대략만 알면 과거를 치르는데 크게 되면 문과여 작게 이르더라도 진사다. 문과의 홍패는 두 자도 채 못되지만 온갖 물건이 이것으로 갖추어지니 돈자루나 다름없다. 진사는 나이 30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될 수 있다. 훌륭한 남인에게 잘 보인다면 수령 노릇을 하느라고 귓바퀴는 일산 바람에 해쓱해지고 배는 동원 사령들의 이의하는 소리에 살찌게 되는 법이다. 방 안에서 귀고리로 기생이나 놀리고 뜰 앞에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른다. 궁한 선비로 시골에 살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고 동네 농민을 잡아내어 내 밭을 김매게 하더라도 어느 놈이 감히 나를 괄시하랴. 그 놈의 코에 잿물을 따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하리라. 부자가 그 증서 만들기를 중지시키고 혀를 빼면서 말하였지요.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합니다 그려.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이 되라 하시는군요. 부자는 머리채를 흔들면서 관아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죽을 때까지 양반이란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